우상을 위하여 김호운. 김호운 소설가 1978년 월간문학 신인작품상의 단편소설 유리벽 저편이 당선되어 등단. 장편소설 표해로 바이칼 당군의 태양을 품다 등 소설집 그림 속에서 태어나온 청소부 사라예보의 장미 등 꽁트집 궁합이 맞습니다. 전 이권 등 에세이집 연꽃 미소 인문학 저서 소설 학립 등 작품집 30여 권 출간. 한국소설문학상, 한국문학백년상, 녹색문학상, PN문학상, 둔촌이지문학상, 대한민국 예술문화대상, 리드스 에세이문학대상 수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문화체육관광부 문학진흥정책위원 역임, 현재 국립한국문학관 자문위원, 국제편한 한국본문부 자문위원, 한국문화예술저작권 협회이사, 산림문학회 고문, 한국문인협회이사장, 한국소설가협회이사장. 우상을 위하여. 엄마, 냄새가 또 나타났단 말이야. 학교에 가려고 현관문을 나서던 아이가 놀란 눈으로 홀레벌떡 거실로 뛰어들었다. 얼마나 놀랐으며 책가방도 마당에 내동댕이 친 채 내 품으로 뛰어든다. 나는 아이의 등을 다독이며 괜찮아, 나쁜 사람 아니야 하고 달랬다. 밖을 내다보지 않아도 누가 왔는지 난 알고 있다. 매일 아침 이 시간이면 어김없이 우리 집을 찾아온다. 아이는 마주치지 않으려고 출근한 아빠와 함께 시간을 좀 앞당겨 학교에 가는데 오늘은 준비물을 챙기느라 혼자 넉장 부리다가 마당에서 딱 마주친 모양이다. 나는 주방으로 가서 미리 준비해둔 소시지와 당근 그리고 어제 아이가 남긴 치킨 한 조각까지 챙겨 밖으로 나갔다. 나를 보자 돼지 엄마는 포정 없이 떼꾸기 덕지덕지 묻은 깡통을 앞으로 쑥 내민다. 옆에 한 몸처럼 붙어 다니는 까만 새끼 돼지가 소시지 냄새를 맡고는 꽥꽥 소리를 지르며 난리다. 처음 왔을 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새끼 돼지였는데 거세 제법 자라서 토실토실하게 살이 쪘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새까만 털에 주둥이만 연분홍빛이라 여간 귀여운 게 아니다. 새끼 동물은 다 예쁘다고 하는데 이 새끼 돼지는 애들 말로 하면 얼짱이다. 아이를 놀랄 때 꼭 냄새라고 말했다. 돼지 엄마의 외모가 냄새나기는 생겼지만 난 이들에게 특별한 냄새를 맡지 못했다. 혹 새끼 돼지한테서 냄새가 나는가 하고 가까이 가서 냄새를 맡아본 적도 있다. 약간 젖비린내 비슷한 냄새는 났지만 집 돼지에게서 나는 그런 고약한 냄새는 나지 않았다. 그러다 그녀가 들고 있는 깡통을 보고 나는 순간 눈살을 찌푸렸다. 엄식이 말라붙어 있는 깡통에 새까맣게 떼꾸기 묻어있다. 무슨 냄새가 나는 듯도 하다. 나는 코로만 냄새를 맡는 게 아니라 눈이나 생각으로도 냄새를 맡는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나는 아이가 놀라는 게 음식을 담는 깡통 때문일지 모른다 생각하고 한 번은 예쁜 플라스틱 통을 사서 그녀에게 주었다가 혼비백산했다. 그녀는 플라스틱 통을 받자마자 마당에 내동댕이 쳐버렸다. 너무 놀라 뒤로 주춤 물러섰다. 놀라긴 했으나 그녀가 한 어휘 행동이 밉지 않았다. 비록 깡통을 들고 다니며 얻어먹긴 하나 자존심까지 내주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인정하고 싶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마당에 내동댕이 쳐진 플라스틱 통이 내 자존심 같다. 너무 허망했다. 아무려 하든 내가 아침마다 그녀에게 줄 음식을 미리 준비하는 건 그 사건 이후부터다. 어머나 오늘은 고기 반찬도 있네. 음식이 반쯤 찬 깡통 안에 생선 한 토막이 비축 위로 올라와 있다. 가지고 가는 음식을 그 위에 올려주었다. 돼지 엄마가 표정을 풀고 누른 이를 드러내며 씩 웃는다. 그뿐이다. 화난 것도 웃는 것도 아닌 묘한 표정으로 좀처럼 열리지 않을 것 같은 입을 그렇게 한 번 연다. 이렇게 깡통에 음식이 담길 때면 만씩 한 번 웃는 게 그녀와의 유일한 소통이다. 새끼 돼지가 사람처럼 앞발을 번쩍 들고 일어나 깡통을 향해 벌쩍벌쩍 뛴다. 그녀가 방금 내가 담아준 소시지 한 덩이를 집어내 돼지의 주둥이에 넣어주고 돌아선다. 새끼 돼지는 소시지를 우죽우죽 씹으며 그녀 뒤를 따라간다. 돼지 엄마는 늘 그렇게 무표정이다.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 그 속은 아무도 모른다. 어디서 왔는지 나이가 얼마인지도 모른다. 옷차림이 워낙 남녀하고 산발한 머리가 떡해져서 사실 얼굴도 제대로 볼 수 없다. 온전한 정신인지 아닌지도 모른다.
한 번도 정신 나간 행동을 하는 걸 본 적이 없다. 아침에 얌전하게 돌아다니며 밥 동량하는 일 외에는 종일 새끼 돼지와 함께 장터에 들붙어 있었다. 돼지 엄마가 언제 엄내에 나타나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런 모습을 하고 어느 날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까만 새끼 돼지 한 마리를 끌고 엄내에 나타났다. 자신은 상거지 행색을 하고 다니면서도 새끼 돼지는 매일 닦아주는지 흙먼지 하나 없이 윤기로 반짝거렸다. 콧잔등이 영분홍빛으로 발그레한 새끼 돼지가 나타나면 동네 아이들이 난리가 난다. 그럴 때마다 돼지 엄마는 사색이 되어 새끼 돼지를 치마폭으로 듣고 아이들을 쫓느라 정신이 없다. 그 난리를 치면서도 돼지 엄마는 하는 이상한 소리만 했다. 그것도 입을 꾹 다문 채 손짓으로 아이들을 쫓아내면서 소리만 낸다. 이 소동은 어른들이 나타나 아이들을 쫓고 났어야 끝난다. 그렇게 엄내에 나타난 돼지 엄마는 5일장에 서는 엄내장터 빈 상가 한쪽에 종이 상자로 대충벽을 만들어 새끼 돼지와 함께 살고 있다. 밖으로 나오는 일은 아침 너 지금 막 해서 장터 근처에 있는지 그것도 한 번 갔던 집에만 가서 밥을 얻어오는 게 고작이다. 한 번도 목소리를 들어본 적 없어 사람들은 그녀가 농아인 줄 알지만 널 가는 집에만 들리는 것으로 봐 들을 소리 다 듣고 심지어 사람 마음도 읽는 듯했다. 유일하게 그녀가 목소리를 내는 건 새끼 돼지를 지킬 때뿐이다. 가끔 어른들이 장난으로 뺏어 가려고 하면 새끼 돼지도 그녀도 개성을 지르며 사생결단으로 저항한다.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그녀의 음성을 듣는 유일한 순간이다. 사람들은 그게 재밌어서 이젠 아이들까지 그렇게 한 번씩 장난을 치고는 했다. 희한하게도 새끼 돼지도 그녀를 닮았는지 보통 돼지들과는 달리 꿀꿀대지도 않고 졸졸 그녀 뒤를 따라다녔다. 사람들이 손에 댈 때만 그녀처럼 멱다는 소리를 냈으며 평소에는 조용하다. 목줄을 하지 않았는데도 새끼 돼지는 마치 제 어미로 아는 듯 그녀 뒤만 따라다닌다. 새끼 돼지는 언제나 그녀의 행동 반경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마치 잘 길들인 애완동물 같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그녀를 돼지 엄마라고 불렀다. 돼지 엄마도 그런 일이 있은 뒤부터는 수시로 뒤돌아보면서 새끼 돼지가 잘 따라오는지 확인했다. 새끼 돼지가 조용히 따라다니는 터라 더 그렇게 신경을 쓰는 듯했다. 돼지 엄마가 새끼 돼지를 데리고 우리 집에 밥 얻으러 오던 날 나는 처음으로 그녀와 새끼 돼지를 보았다. 우리 아이는 기겁하고 도망갔으나 나는 아이와 달리 이들에게 왠지 친근함을 느꼈다. 오래전에 본 미국 영화 한 편 때문이다. 꼬마 돼지 베이버. 디킹 스미스 원작 소설 양치기 돼지가 원작인 영화다. 하겐 농장의 양치기 새끼 돼지 베이브는 전국 양몰이 대회에 우승까지 한 유명 돼지다. 그러다 하켓 농장이 위기에 몰린다. 농장이 은행에 압류당하는 걸 피해 에스미의 하겟 할머니가 베이브를 데리고 여행을 떠난다. 여행 중에 마약 사건에 휘말려 얼음을 겪기도 하고 낯선 도시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등 베이브와 에스미 하겟 할머니는 숱한 위기와 마주친다. 호텔에 묵을 때도 새끼 돼지와 함께 들어가야 하니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새끼 돼지와 함께 우리 집에 나타난 돼지 엄마가 이 영화에서 본 베이버와 에스미의 하겟 할머니 같았다. 순간이기는 했지만 그 영화의 주인공 베이버와 에스미 하겟 할머니가 환생해서 나타난 줄 알았다. 돼지를 애완동물처럼 데리고 다니며 키우는 그 영화에서 말고는 그때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나는 돼지 엄마가 새끼 돼지를 데리고 내 눈앞에 나타난 모습이 예사로 보이지가 않았다. 나는 겁내는 아이에게 인터넷을 뒤져 영화 꼬마 돼지 베이브를 그것도 2탄까지 보여주었다. 영화를 볼 때는 깔깔거리며 재밌어 했지만 아이는 여전 우리 집 오는 돼지 엄마에겐 적응하지 못하고 겁낸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시장통을 지나다가 돼지 엄마를 만났다. 만났다라는 표현이 좀 어울리지는 않으나 매일 아침 집으로 찾아오는 그녀에게 밥을 나눠주는 사이라 나도 모르게 식구 같은 느낌이 들었다. 반가워서 아는 체 하려고 했다가 얼른 마음을 굳었다. 식사 중이었는데 얻어온 깡통의 밥을 그녀는 넓적한 양푼에 부어서 새끼 돼지와 함께 먹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려다가 그 모습을 보고 얼른 걸음을 멈춘 것이다. 새끼 돼지가 주둥이를 양푼에 쳐박고 개걸스럽게 먹어대는 음식을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손으로 집어 함께 먹는다. 마침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는 모두 한 입으로 미치긴 미쳤나 보네 하고 혀를 찬다. 그녀는 사람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그들도 보지도 않고 돼지와 함께 밥을 먹는다. 나는 속으로 저러다 배탈이라도 나면 어쩌나 하고 걱정하면서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때 나는 놀라운 광경을 보았다. 양푼에 담긴 음식이 깨끗이 사라지자 새끼 돼지가 난리를 쳤다.
배가 덜 찬 모양인지 양푼을 주둥이로 들어 올려 내동댕이 치기도 한다. 그러자 그녀가 자기 입으로 가져가던 음식을 새끼 돼지에게 먹이는 게 아닌가. 그러고 나서 치맛단으로 새끼 돼지의 주둥이와 얼굴을 정성껏 닦아주었다. 아까 지나가던 남자가 미치긴 미쳤나 보네라고 하던 말이 떠오른다. 잠시 눈살을 찌푸렸던 난 왠지 가슴이 찡했다. 돌아오는 내내 돼지 엄마가 하던 행동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다. 정상이 아닌 것도 같고 정상인보다 더 낫다는 생각도 들어서 뭔지 모를 혼란이 계속 발걸음을 더디게 만들었다. 다음날 아침 돼지 엄마는 멀쩡하게 우리 집에 찾아왔다. 그녀가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기뻤다. 혹시 배탈이라도 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했었다. 나는 평소보다 음식을 더 많이 내와 깡통에 담아주며 글쎄 돼지가 더 컸네 하고 반갑게 말을 걸었다가 낭패를 당했다. 기뻐할 줄 알았던 그녀가 지난번 플라스틱통을 주웠을 때처럼 갑자기 음식을 담아준 깡통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리고는 나를 향해 고래고래 속기를 지르는 것이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계승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며 내게 달려들려고 했다. 나는 놀라서 뒤로 주춤 물러나며 왜 그래요? 유프사한 소린데 하고 그녀를 달랬다. 그러자 그녀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 얌전하게 바닥에 쏟아진 음식을 깡통에 주워 담는다. 헛과 티끌이 묻은 음식을 가리지 않고 모조리 함께 썰어 담았다. 가슴이 두근거려 나는 말릴 엄두를 못 내고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밥알 한톨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다 담고 나서 일어서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돼지 엄마는 나를 보고 씩 웃는 게 아닌가. 나는 그때까지 두근거리는 가슴이 진정되지 않아 이게 뭐지? 하고 그녀의 눈길을 피했다. 자칫 잘못 반응했다간 아까처럼 또 소리를 지를까봐 그녀의 웃음이 이전처럼 살갑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조용히 돌아서서 새끼 돼지와 함께 대문을 나갔다. 돼지 엄마가 돌아간 뒤에도 두근거리는 가슴에 한참 동안 진정되지 않았다.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러다 문득 나는 한 생각을 떠올렸다. 사람들이 장난으로 새끼 돼지를 뺏어가려고 할 때도 그녀는 그런 행동을 했다. 그새 돼지가 다 컸네라고 한 내 말을 새끼 돼지를 뺏어가려는 걸로 오해한 듯하다. 어제 그녀가 자기 입으로 가져가던 음식을 새끼 돼지에게 먹이고 주둥이를 닦아주던 모습이 떠올랐다. 사람과 동물이 그렇게 정 나누며 살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든다. 자기가 낳은 자식을 내팽개쳐 죽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돼지와 그렇게 동고동락하다니 보면 볼수록 신기하고 놀라웠다.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 것과 다른 모습이다. 아무리 귀여워도 애완동물이 먹는 음식을 사람이 함께 먹지는 않는다. 애완동물은 학습으로 길들여 키우지만 그녀는 새끼 돼지를 학습으로 기르지 않고 방목한다. 그녀의 상태로 봐 돼지에게 온전하게 학습시킨 능력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그느나 돼지나 구속하는 울타리 없이 탁 트인 세상에서 서로 자유롭게 산다. 유일하게 구속하는 게 있다면 그녀가 돼지를 자식처럼 대한다는 것이다. 한 그릇의 밥을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돌아다닌다. 동격으로 서로를 생명의 끈으로 삼고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 문득 나는 엉뚱한 생각을 했다. 돼지 엄마가 정말 말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말 못하는 돼지와 함께 살려고 일부러 사람들과 말을 섞지 않는지 궁금했다. 확인할 방법은 없다. 잠시 놀라긴 했지만 웃음이 나왔다. 그날 나는 하루 내내 기분이 들떴다. 누구에게든 이 들뜬 기분을 알리고 싶은데 그걸 표현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입을 다물고 사는 돼지 엄마처럼 나도 생각만 그렇게 했지 표현하고 싶은 말을 속으로 깊이 숨긴 채 밖으로 꺼내기 싫어했는지도 모른다. 그녀처럼 그렇게 혼자 씩 웃으며 지냈다. 혼자 있었으니 망정이지 누가 그런 내 모습을 봤다면 아마 실성한 줄 알았을 것이다. 나도 그렇게 그녀를 닮아가는 것 같다. 혼자 웃다가 얼른 멈추고는 했다. 돼지 엄마의 정체가 밝혀졌다. 정보도 없이 바람처럼 떠돌다가 내 귀에까지 들어왔기에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길이 없다. 그러나 나는 그 소문이 사실이라고 믿는다.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모든 정황이 아귀가 딱 맞아떨어진다. 무엇보다 이번에도 영화 꼬마 돼지 베이브가 내게 그 소문을 진실로 믿게 했다. 영화에서 새끼 돼지 베이브는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엄마를 잊는다. 엄마가 도살장으로 끌려간 것이다. 눈물을 흘리는 베이브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다른 동물들이 베이브, 엄마가 천국에 갔다 라며 좋아한다. 돼지 엄마의 소문이 이 영화와 너무 닮았다. 내가 처음 돼지 엄마를 봤을 때 영화 속 베이브와 에스미 하겟 할머니가 한 생에 온 듯한 느낌을 받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랬다. 그 소문은 이렇다.
5일장에 서던 날 장보러 온 어떤 할머니가 그네를 보더니 아무개 아니냐며 아는 체 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돼지 엄마는 돼지를 꼭 껴안고는 그 할머니에게 침을 뱉으며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 누군가가 할머니에게 자초지종을 물었고 그 할머니는 같은 마을에 살았다며 그네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한다. 그렇게 장바닥에서 오간 말이라 말을 전한 할머니가 누군지도 모르고 녹음해 놓은 것도 아니다. 그 할머니도 그렇고 그렇게 하고서는 가버렸어. 어느 마을에 사는 분인지 확인도 안 한 상태로 이야기만 돌아다녔다. 떠도는 이야기는 이렇다. 돼지 엄마는 두 아들과 함께 돼지 몇백 마리를 키우던 꽤 큰 양동 농가 주인이었다. 돼지를 키우다 보니 마을에서 좀 떨어진 곳에 외따로 살았다. 그러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돌아 키우던 돼지를 모두 살처분했다. 군청에서 흰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나와 살아있는 돼지를 모조리 땅에 묻은 것이다. 그 뒤 정부에서 보상금이 나오자 집과 땅을 팔고 마을을 떠나버렸다. 외따로 떨어진 곳에 살았고 돼지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방호선을 치는 바람에 마을 사람들은 그 전후 사정을 이장에게 대충 들었을 뿐 자세히 알지는 못했다. 그 할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외아들을 따라가지 않고 여기 남아서 돼지와 함께 노숙자 생활하고 있는지는 그 할머니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 다음 이야기는 이 말이 옮겨다니면서 사람들이 덧붙인 것이다. 이 덧붙인 이야기도 그 말 할머니가 했다는 사람도 들어 있었어. 혹시 사실인지도 모른다. 나는 이 덧붙여진 이야기도 사실이라 믿는다. 살처분될 위기에 놓인 새끼 돼지를 몰래 데리고 나왔다는 말도 있어 믿지 않을 수 없다. 덧붙은 이야기는 이렇다. 돼지 엄마가 손수 키우던 돼지들이 산채로 땅에 묻히는 걸 보고 실성을 했다. 관계자들이 와서 돼지를 살처분할 때 그네는 막 태어난 새끼 한 마리를 방역요원들 몰래 숨겨두었다. 지금 데리고 다니는 그 돼지라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도 돼지를 못 건드리게 한다. 또 어떤 사람은 살처분한 돼지 보상금과 땅 판 돈을 두 형제가 나누면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싸우다가 한 사람이 죽고 한 사람은 교도소로 갔다고 했다. 그 충격으로 할머니가 실성하여 집을 나갔다는 것이다. 사실 한 마을에 살았다는 그 할머니와 돼지 엄마가 짱떼에서 마주친 장면을 채주로 목격한 사람도 누군지 분명하지 않다. 그냥 누가 봤는데 그렇다더라 라고 한다. 내게 전해진 소문은 여기까지 보태진 이야기다. 이 이야기를 옆집 아주머니에게 듣고 그 집도 돼지 엄마에게 밥을 준다.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사실일 거란 맞장구를 쳤다. 그러자 옆집 아주머니는 놀란 눈을 하면서 성지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돼지 엄마 진작 알고 있었어요? 라고 물었다. 나는 순간 당해서 아니요, 내가 알 턱이 없지요. 워낙 착해 보이니까요. 나는 대충 얼버무리며 얼굴을 붉혔다. 나는 그날 애완용품 가게에 가서 돼지 목욕을 방울과 빨간 리본 하나를 샀다. 사람들이 돼지를 뺏어갈까봐 불안해하는 돼지 엄마를 안심시키기 위해 돼지 목에 방울을 달아주고 싶었다. 그리고 돼지를 자식처럼 예뻐하니 이왕이면 예쁜 리본도 하나 달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가게 주인이 어머 얘들이 있나 봐요 라면 놀란다. 내가 얼른 대답하지 않자 주인은 어떤 애예요? 하고 또 물었다. 귀엽고 대답을 듣겠다는 태도다. 난 방울과 리본을 내려다보며 뭐라고 하지? 잘못한 일도 아닌데 괜히 대답이 망설여져서 당황했다. 난 그냥 웃기만 했다. 누구네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 줄 아는 쪽은 없네라. 새로 강아지를 입양했다면 빨리 단골로 만들어야 하는 주인 여책은 다급하다. 그래서 얼른 둘러댔다. 아니에요. 친구네 선물하려고요. 아 예. 그제야 주인은 편한 얼굴을 한다. 처음부터 친구네 선물한다고 했으면 될 것을. 왜 그 말이 얼른 생각나지 않았는지 물은다. 선물을 두고 돌아오는 내내 또 한 걱정했다. 지난번 그새 돼지가 더 컸네 라고 했다가 곤욕을 치른 일이 떠올랐다. 돼지한테 관심을 보였다가 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괜한 일 했다는 후회도 든다. 목에 걸 방울과 빨간 리본은 이미 내 손에 들려 있다. 그러고도 고민하는 내가 좀 우습다. 이튿날 지난번처럼 돼지 엄마와 마주칠까봐 나는 서둘러 아이부터 등교시켰다. 혹시라도 소리를 지르는 상황이 벌어지면 아예 앞으로는 대문을 닫아 그래야 하는 사태가 올지 몰라 우선 아이부터 내보내야 했다. 주방에서 음식물을 담던 나는 멈칫했다. 돼지가 소시지를 무척 좋아해서 매번 한 개씩 끼워 넣는데 소시지가 돼지고기로 만든다는 생각을 그때 한 것이다. 왜 이때 이 생각을 못했지? 그런데 왜 돼지가 돼지고기를 좋아할까? 또 괜한 걱정을 한다. 돼지가 돼지고기를 잘 먹는 걸 왜 내가 걱정하는가 싶었다. 그러면서도 얼른 그릇에 담지 않고 머뭇거린다. 이럴 땐 생각이 많은 게 오히려 더 힘들다. 아무렇지도 않게 돼지와 한 그릇에
담은 밥을 먹는 그녀가 더 현명한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든다. 돼지가 잡식성이라는 걸 알 리 없는 나는 괜한 생각을 하다가 결국엔 수제지를 음식에 함께 해당했다. 대물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얼른 음식과 어제 산 선물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깡통에 음식을 붙여 소세지 냄새를 맡은 돼지가 또 소리 지르며 뛴다. 그녀가 소세지를 꺼내 돼지 입에 넣는 걸 보면서 나는 선물을 등 뒤에 감춘 채 머뭇거린다. 내 손으로 돼지 목에 방울을 걸고 리본도 달아주고 싶은데 자신이 없다. 나는 돌아서는 돼지 엄마 옷자락을 잡았다. 돌아보는 그녀에게 선물을 주었다. 불안하게 바라보는 내 선물을 받아든 그녀가 무표정으로 나를 바라본다. 나는 마음을 단단히 묶고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선물. 좀 모호하게 말하고 얼른 그녀의 표정부터 살폈다. 돼지 엄마는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쏘다 딸다 말도 없이 돌아섰다.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린 기분이다. 선물을 받은 사람의 기분을 알 수 없어 참 묘하다. 준 사람이 기뻐야 하는데 그런 기분이 아니다. 내가 지금 뭔 짓을 한 거야. 선물을 주고도 찜찜한 찌꺼기가 계속 맴돈다. 아 이런. 난 속으로 가슴을 쳤다. 찜찜하게 찌꺼기가 남은 이유를 그제야 알았다. 선물 받을 주인공에게 직접 전하지 않았다. 선물을 주면서 누구 거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 돼지 엄마 눈치 살피느라 미처 그 말을 하지 못했다. 혹시 돼지 엄마가 자기 목에 방울을 걸고 빨간 리본을 머리에 달고 나타나는 건 아닐까. 찜찜하던 기분이 확 달아나 버린다. 갑자기 웃음이 튀어나오려고 했다. 그녀가 아직 대문을 완전히 나가지 않았다. 나는 얼른 손으로 입을 가리며 돌아섰다. 감정이 정리되자 돼지 엄마가 그 방울과 리본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정말 궁금했다. 음식을 입에 넣어주는 것으로 봐서 분명히 돼지에게 따라줄 듯하다. 혹시 리본은 그녀 머리에 꽂고 방울은 돼지 목에 걸고 나타날 수도 있다. 아니면 둘 다 자기가 걸치고 올지도 모른다. 어느 쪽일까? 나는 또 숙제 하나를 만들고 생 고민을 한다. 그녀가 자기 머리에 리본을 달면 사람들 말처럼 정신이 온전치 않은 것이다. 돼지에게 달아주면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다. 이런 시나리오까지 만들었다. 그러다가 또 생각을 바꾸었다. 아무리 나이 들어도 여자인데 리본을 머리에 꽂았다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내가 정상이 아니다. 이래저래 생각을 굴리다가 나는 정신 차렸다. 돼지 엄마가 리본을 자기 머리에 꽂고 목에 방울까지 걸면 정신이 온전치 않다. 멀쩡한 정신이면 그렇게 하고 다닐 수 없다. 그러다가 또 생각이 얽힌다. 순수도 뒤죽박죽 엉켰다. 방울은 그녀 목에 걸고 리본은 돼지 머리에 달고 오면 뭔가. 그것도 이상할 것도 없을 듯 했다. 그녀는 그게 목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은가. 어릴 때 감꽃을 주워 목걸이를 만들어 목에 건 기억이 난다. 감꽃 목걸이도 하는데 방울을 딴 빨간 천 목걸이가 뭐가 어땠어.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멋대로 올가미를 만들어 놓고 남의 마음을 진단하는 내가 이상하다. 왜 그녀와 돼지에게 이런 관심을 보이는지 모르겠다. 나 혼자 생각하고 행동한 게 그나마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했다. 남편은 아직 내가 돼지 엄마와 돼지에게 이런 관심을 보이는 걸 모른다. 남편이 알면 뭐라고 할까? 내 행동을 이상하게 볼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여행을 앞둔 사람처럼 설렘과 기대로 하루를 보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게임을 하는 기분이다. 이런 일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는 걸 보면 그동안 내가 너무 무료하게 지냈던 모양이다. 남편 출근하고 아이 학교에 보내고 나면 내가 할 일은 없다. 집안 정리도 매일매일 하는 것이 아니다. 내 무료한 일상에 그렇게 돼지 엄마가 들어와 낯설게 만들었다. 이튿날 아침 아무리 기다려도 돼지 엄마는 나타나지 않았다. 잔뜩 기대하며 기다리던 나는 헛달감에 빠졌다. 기다림이 걱정으로 바뀌었다. 왜 안 올까? 내가 돼지를 좋아하는 것 같아서 불안해진 걸까? 아니면 진짜 병이라도 난 걸까? 점심때가 다 되어도 돼지 엄마가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이대로 앉아서 기다릴 수 없어서 비닐봉지에 음식을 담아두고 시장으로 갔다. 내가 생각해도 이러는 내 행동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나는 마치 못에 끌린 듯 시장으로 가고 있다. 이게 뭐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러는 내 행동을 설명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그때 내 눈앞으로 돼지 엄마가 지나가고 있었다. 깡통이 묵직해 보인다. 한 순배 돌며 밥을 얻어 집으로 가는 길인 듯했다. 내가 놀란 건 뒤따라가고 있는 돼지 머리에 빨간 리본이 걸려 있었다. 목에서도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닌가. 나는 얼른 핸드폰을 꺼냈다. 막 사진을 찍으려는데 그녀가 나를 힐끗 돌아본다. 나는 깜짝 놀라서 그문에 핸드폰을 뒤로 감추었다. 그뿐이었다. 그녀는 나와 한번 눈을 맞춘 뒤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서서 갈 길을 간다. 나는 그녀가 안 볼 때 얼른 사진을 찍었다. 돼지가 예쁘게 찍겠다. 급히 찍느라 앞에 걸어가는 그녀는 허리 위가 잘려버렸다. 다시 찍을까 하다가 말았다. 그녀가 돌아볼까봐 겁나서가 아니다.
허리 위가 없는 이 사진이 오히려 더 멋있고 안정감이 있어 보인다.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이 보이지 않아 좋다. 새끼 돼지가 훨씬 더 평화로워 보였다. 빨간 이분이 그녀의 머리가 아닌 돼지머리에 꽂혀 있어서 나는 마치 복권이라도 당첨이 된 듯 기뻤다. 돼지가 궁둥이를 한 번씩 실룩거릴 때마다 들려오는 딸랑딸랑 하는 방울소리가 감미로운 음악소리로 들렸다. 그들이 모퉁이를 돌아가서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도 방울소리는 여전히 계속 들린다. 나는 핸드폰에 찍힌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실한 궁둥이를 실룩이며 가는 까만 돼지 머리에 빨간 이분이 어기양양하게 올려져 있다. 내 눈에는 왕관처럼 보인다. 그제야 들고 있던 까만 비닐봉지가 눈에 들어온다. 어떻게 할까? 나는 잠시 망설이다 그들을 뒤쫓아갔다. 마치 내가 방울소리를 따라가는 듯한 기분이다. 방울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린다. 돼지 엄마 돼지 나 그렇게 세 사람. 아침 일찍 그렇게 우리는 거리를 행진하고 있다. 장대에 도착하자 돼지 엄마는 늘 그랬던 것처럼 어두운 깡통 속에 밥을 양푼에 쏟아붓는다. 그러고는 둘이서 맛있게 먹는다. 나는 멀찍이 쓰고 광경을 지켜보다가 양푼의 밥이 거의 바닥을 드러낼 무렵 가까이 다가갔다. 돼지 엄마가 무심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본다. 마치 훈련이 된 듯 돼지가 얼른 그네 뒤로 몸을 숨긴다. 그녀는 돼지를 붙잡아 자기 무릎 위에 앉히고 치마로 휘둘러 감는다. 그뿐이다. 돼지도 그녀도 소리는 지르지 않았다. 나는 용기를 내어 비닐봉지에 담아온 음식을 양푼에 부어주었다. 소세지 냄새를 맡은 돼지가 그녀의 치마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부둥 친다. 의외로 그녀가 돼지를 놓아주었다. 돼지는 양푼을 엎을듯이 달려들어 음식을 우걱우걱 먹는다. 그녀가 웃었다.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돼지를 보며 웃는다. 나도 따라 웃었다. 다음 날에도 돼지 엄마는 우리 집에 오지 않았다. 어제 행동으로 봐서는 경계하지 않은 듯 했으나 집으로는 오지 않았다. 아무래도 내 행동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걸 눈치채고 혹시라도 돼지에게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닌가 하고 경계하는 듯하다. 나는 어제처럼 음식을 비닐봉지에 담아 장터로 갔다. 이제 그녀가 밥을 얻으러 우리 집으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대접하러 그들을 찾아가고 있다.